안녕하세요 후배님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이디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네요. 원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로 선정된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의뢰했던 프리랜서 퍼블리셔 분께서 연락이 두절되어 제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분이 하면 2주짜리인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하다 보니 한 달은 걸리거든요. 마감일은 코앞인데 제가 고객사분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마감 일정을 조율하고 어떻게든 작업해서 마감하긴 했는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었습니다. 늘어난 마감일도 넉넉한 일정은 아니었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2달 동안이나 못 올렸네요. 아무튼 영상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누가 그랬죠? 프리랜서의 삶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연속이라고. 그 말이 너무나도 맞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이 다시 정상 궤도에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 분들과 겪은 경험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제발 프리랜서 하지 마세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임감 없는 사람. 물론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저도 수차례 당해보았고 여러 거래처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다른 프리랜서 분들에게 가끔 실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래요. 제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프리랜서들에게 작업을 의뢰했어요. 작업량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2주라는 시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쭤본 후 그분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답장조차 없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눈앞이 깜깜해져서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다른 대안을 찾았을 텐데. 결국 저는 업체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기한 연장을 하고 한 달 동안 2-3시간 자면서 작업하게 되었죠. 이런 일이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그 기업은 우리가 약속한 일정에 맞춰 다양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잠수를 타면 업체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의 입장은 정말 난감하겠죠. 프리랜서의 삶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야 한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프리랜서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마감일을 자주 어기는 사람. 그래요. 차라리 잠수를 타버리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프리랜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웹디자이너 프리랜서의 일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죠. 고객과의 대면 없이 진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한 마감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마감일이 15일이었는데 해당 일자에 연락이 오더니 감기에 걸려서 이틀 정도 늦을 것 같아요 하더니 이틀 뒤에는 친구 할머니 상으로 인해 이틀이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약속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서야 작업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어떻게 느낄까요? 다음번에도 이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게 되죠.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는 프리랜서에게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시간 약속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만약 정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마감을 지킬 수 없다면 최대한 미리 알려서 업체 측도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리 고지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회생활이 싫은 사람.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 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프리랜서가 최고겠다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현실을 살짝 틀려드리자면
사실 프리랜서도 그렇게 달콤하진 않습니다. 아마 처음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때부터 느끼실 거예요. 우와, 내 전 회사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얼마나 천사 같았는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가 되면 그동안 회사 내에서만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요. 회사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마찰이 있어도 의견 조율이나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검은 배경에 검은 글씨를 요청하면 그렇게 제작하게 되죠. 분명 저희는 검은 배경에 검은 글씨를 쓰면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이언트가 계속 우기면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갑자기 왜 글씨가 안 보이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입장으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각기 다른 배경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은 프리랜서가 반드시 여러분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력이 없는 사람. 저는 혼자서 쳐내지 못할 만큼 일이 들어올 때면 디자인이나 코딩 부분을 외부에 맡기기도 합니다. 외부에 맡겨서 그분들에게 결과물을 받아서 보면 와,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사실 중간관리자인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점들은 조금씩 손볼 수는 있죠. 하지만 외주로 맡긴다는 건 그 일에 대해 100% 맡긴 프리랜서에게 신뢰를 하고 내 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제 생각에 외주를 맡기고 만족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비용도 아까워지고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다시 일을 맡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되죠.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경험을 저만 해도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프리랜서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이런 실력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한번 일을 맡겼더니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다음에는 일을 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천이나 소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 결과 그분들에게는 의뢰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특히 프리랜서는 실력이 무기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냥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 새벽까지 일에 치여 살다 보면 건강 문제나 무기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삶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와 시간 관리 능력이 충분한지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푹 자고 일어나서 11시에 일어나 대충 양치와 세수만 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컴퓨터를 켭니다. 아침 7시까지 작업했지만 아직 한참 남은 프로젝트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래 한 곡 들어야겠다며 유튜브를 틀어놓고는 최근 영상까지 둘러보니 1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하지 못한 설거지가 생각납니다. 설거지를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같이 버리려고 간단한 청소를 하고 컴퓨터에 앉으니 오후 2시입니다. 이제 진짜 집중해야지 하고 커피를 진하게 한 잔 타왔더니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네요. 수다를 떨고 나니 4시가 됩니다. 이제 진짜 집중해봅니다. 한 2시간 집중했더니 배가 고파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밀린 예능을 보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보다 보니 2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군요. 벌써 저녁 8시입니다. 웹디자이너는 언어는 새벽에 센치해지니까 괜찮아 했지만 산소가 부족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져 한 2시간 비몽사몽합니다. 10시가 되니 눈이 또렷해집니다. 그럼 당신은 또 새벽 4시까지는 달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삶일까요? 이런 모습이 그토록 바랬던 프리랜서의 삶일까요? 회사의 무게와 스트레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삶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삶을 향해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이미지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누가 들어도 마치 꿈만 같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만큼 직접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길은 자유롭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몫입니다. 프로젝트의 성패,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에 직접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꼭 장점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유로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 날로 미루다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소통,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도 큰 스킬이 필요합니다. 나도 회사 탈피해서 혼자 홈페이지 만들면서 돈 좀 벌어야겠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삶은 그 자체로 큰 도전과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리랜서와 관계된 여러가지 이야기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와 협업할 때 주의했으면 하는 점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1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